전술이 없는 게 내 전술이다. 6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모두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사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으로 빨리 돌아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여태까지 전술이 없다는 게 전술이라는 우스운 말이 떠돌 만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진행하는 내내 별다른 전술 없이 그저 여론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핑계들만 늘어놓으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 등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기용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축구팬들이라면 이쯤 되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이 어떤 결과로 끝나더라도 감독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클린스만의 속내는 전혀 반대였죠.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잘해주는 선수들을 놓치고 싶지 않기도 할 텐데요. 세계 축구 전문 매체들과 더불어 대부분의 축구 통계 사이트들조차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할 확률을 60%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요르단과의 경기 내내 이렇다 할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한국팀은 요르단에게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지고야 말았는데요. 더욱 황당한 점은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계속해서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난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와 한국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언행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도 수뇌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참혹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실히 알려주는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빅리거들이 공격과 수비에 대거 포진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지만 끝내 우승의 문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만 것인데요. 한국은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로는 한 번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주장 자리에 오르며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그리고 파르생제르맹에서 제2의 메시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요즘 남다른 발재간을 보여주는 이강인 선수, 그리고 황희찬, 조규성 등 유럽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빅클럽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결승전은커녕 4강이라는 아까운 무대에서 패배의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목표로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년 반 동안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팀이 더 발전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예선도 치러야 한다며 우리 앞에 쌓인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핑계성 대답만 늘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대회 결과에 책임질 의사가 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감독으로서 이렇게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장난인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 언급한 책임지는 행위는 사퇴가 아닌 분석과 발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회의 모든 경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요르단전 완패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직후 미소를 지으며 상대와 악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팀을 축하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감독으로서 매너 있는 경기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이긴 것 마냥 환하게 웃으며 상대팀 감독을 대할 수 있는지 축구 팬들은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들어서 전술이 없다, 선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한다 등 지도력을 둘러싼 비판을 받은 클린스만 감독은 개막 전까지도 재택근무와 잦은 외유 등 태도 문제로 팬들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상대팀 승리에 축하해준 클린스만 감독과는 다르게 요르단 감독의 반응은 정반대였는데요. 요르단의 아모타 감독은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존중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5경기 통계를 보니 한국은 8골을 내줬다. 한국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밝혔습니다. 아모타 감독은 확신이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 한국팀을 공략할 충분한 해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죠. 그는 한국은 정말 좋은 선수가 많아서 절대 쉬운 상대는 아니다. 하지만 투지 있게 수비하고 특정 지역에서 압박하기로 한 것이 잘 먹혀들었다라며 본인의 전술이 클린스만호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음을 뿌듯해 하기도 했습니다. 전술이 없는 것이 전술이라는 클린스만 감독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요르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정상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한국은 지난번 요르단과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역전당했다가 겨우 상대 자책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아서도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팀이 요르단이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다 할 전술을 들고 나오질 않았죠. 피파 랭킹 역시 요르단은 87위, 한국 23위에 비해서 64계단이나 아래에 있는 팀입니다. 이번 4강에서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는 한국은 수세에 몰리면서도 전반을 0대 0으로 잘 마무리했지만 후반 들어 무너지며 연이은 골을 내주고야 말았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초기부터 말이 많아왔던 선수들에 대한 의지만 할 뿐 별다른 전술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4강 경기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워낙 유럽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격수들이 많다 보니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공격수들 위주로 믿음만 보여줄 뿐 실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축구 매체의 쓴소리도 이어져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요르단은 피파 랭킹 아시아 3위인 한국을 상대로 잃을 것 없는 경기를 펼치며 놀라운 이변을 연출했다며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후반에 골을 넣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요르단이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준결승전에서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탈락한 팀을 바라보며 요르단의 압박과 유연한 공격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사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 이미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클린스만의 전술은 이미 피파 랭킹 하위권의 팀에게도 먹히지 않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정도이죠. 중국의 소우닷컴은 한국은 절대적인 우승 후보였고 앞선 두 경기에서는 강력한 역전승으로 4강에 올랐다. 하지만 김민재가 빠진 한국 수비는 요르단 공격수들의 날카로운 역습을 견디지 못했고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 역시 한국이 요르단의 뜻밖의 참패를 당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의 꿈도 깨졌다며 한국은 3경기 연속 후반 추가 시간에 돌입했지만 이번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전 세계의 축구 매체들은 이미 한국 축구의 수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공격수 선수들에게만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역대 감독들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전적을 보였던 감독들도 매 경기 전술을 바꿔가며 경기에 임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서는 이런 전술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축구 팬들은 암담할 지경입니다. 이번 요르단과의 경기를 지켜본 한국의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감독을 한국 대표팀 자리에 앉혀놔도 한국은 아마 이번과 마찬가지로 최소 4강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갔을 것이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매 경기 한국 축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지가 화가 날 뿐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린스만 이전 감독인 파울루 벤투 감독 역시 초반에는 축구 팬들의 불안함과 질타를 받아왔지만 계속해서 전술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서 감독 임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축구 팬들에게 지지를 받을 정도로 한국 대표팀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클린스만에게서는 그런 모습은커녕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데리고 어이없는 경기력을 보일 수가 있나라는 의문을 매 경기 남기는 것이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지경이 된 것이죠. 이번 한국과 경기를 펼친 요르단의 아모타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팀이다. 나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한국을 너무 존중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전술을 제시했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면 경기 내용은 180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